파동이라는 겁니다. 파동. 자, 파동이라는 걸 할 건데, 파동은 에너지의 전달을 파동이라고 할 거고, 에너지의 전달을 파동.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물질을 우리가 매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매질. 자, 매질인데, 매질의 특성이 중요합니다. 매질은 이동은 하지 않고요. 이동은 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게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호수가 있었어. 우리 지성이가 이렇게 있는데, 지성이가 모자를 쓰고 있는데 모자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날아가서 떨어졌어. 그럼 우리 지성이 같은 애들은 뭐해? 돌 던져. 그럼 물결파가 이렇게 올 거니까 모자가 이렇게 게이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안 돼. 이렇게 안 돼. 제자리 진동만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아무리 네가 돌을 던져도 모자는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하다 보면은 오는 경우도 있어. 이거 왜 그래? 그냥 바람이 불었어. 그냥 우연찮게. 괜히 바람이 불었어. 그래서 온 거야. 알겠죠? 이런 거 없어. 제자리 진동이야. 알겠죠? 자, 그랬을 때 매질을 좀 분류를 하자면, 우리 파동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물결파. 당연히 물결파의 매질은 이제 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지진파. 지진파는 당연히 뭐겠어? 땅이 되겠죠? 좀 유식한 말로 뭐 지각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음파. 소리지, 소리. 음파는 뭐 기체, 액체, 고체가 다 되지만 그냥 우리는 공기라고 얘기를 할게요. 지금은 공기. 해서 이렇게 전달 물질이 있는 파동이 있고,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빛은 어때? 에테르라고 우리가 명칭을 짓긴 지었지만 없다라고 했죠? 에테르 발견하지 못해서 빛은 매질이 필요하지 않아. 빛은 매질이 필요 없다 라고 해서, 매질이 필요한 얘네, 매질이 있어야 되는 파동을 우리가 탄성파라고 부르고요. 매질이 없어도 되는 이거를 우리가 비탄성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빛이라기 하고보다는 빛을 싸잡아서 우리가 이제 전자기파라고 불러요. 그래서 무슨 선 하는 거, 뭐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이런 애들을 전자기파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질의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 배울 때는 횡파와 종파로 나누게 돼요. 자, 내가 용수철을 잡고 위아래로 흔들 때가 있고 앞뒤로 흔들 때가 있단 말이죠. 위아래로 흔들 때가 있고 앞뒤로 흔들 때가 있고. 그래서 용수철이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고, 또는 앞뒤로 용수철이 뭉쳐있다가 좀 느슨하다가 이런 식으로. 좀 잘 되겠다. 자, 그러면 어쨌든 내가 위아래로 용수철을 흔들든 앞뒤로 용수철을 흔들든 반대편 사람은 내가 느낀 진동이 전달이 되죠. 그치? 내가 세게 흔들면 센 진동을 느낄 거고, 내가 조금 흔들면 약한 진동을 느낄 거고. 자, 내가 점을 찍어놨어. 용수철에 점을 찍었어. 그럼 위아래로 흔들면 이 점이 위아래로 흔들릴 거 아니니? 그렇잖아. 점이 가진 않잖아. 그쵸? 그게 매질이 앞뒤로 흔들린다는 얘기야. 제자리에서만. 그니?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 찍어놓으면 이 점은 앞뒤로 흔들리지, 이 점이 가진 않잖아, 상대방한테. 그쵸? 매질은 진동만 한다. 그래서 횡파는 매질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이다 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종파는 매질의 진동과 에너지의 진행 방향,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란하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나란하다. 됐죠? 그렇게. 그래서 종파의 예시는 두 개야. 소리, 그 다음에 피파, 그 다음에 횡파는 나머지 다. 횡파는 외울 필요가 없고요. 종파
음파는 소리랑 피파, 얘네는 종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리가 이제 음파잖아요, 음파. 그렇죠? 그래서 초음파도 종파야. 알겠죠? 초음파도 종파다.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다음에 자, 중요한 거. 파동의 구성 요소인데 오늘 하는 거는 거의 이게 절반입니다. 구성 요소인데 자, 이렇게 해서 자, X축은 시간 또는 거리인데 이게 뭐 위치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 Y축은 보통 변이라고 표시가 돼요. Y축은 보통 변이라고 표시가 되고 그래서 똑같이 뭐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그릴게요.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파동의 중심, 요 X축이 중심이 알겠죠? 파동의 X축이 중심이고 중심에서 가장 위에 있는 요 구간을 요 지점이죠. 요 지점을 이제 마루 그냥 무조건 제일 위에 있는 곳은 마루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골. 뭐 마루는 동그라미, 골은 X 이런 거 아니야, 알겠죠? 내가 표시한 겁니다. 자, 이제 파동의 중심에서 마루까지의 높이를 우리가 이제 진폭이라고 합니다. 진폭. 파동의 중심에서 골까지 여기를 이제 진폭 A라고 표시를 할 거야. 자, 한번 써보면 진폭은 A라고 쓸 거고 파동의 중심에서 마루나 골까지의 거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파동의 중심에서 마루나 골까지의 거리.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제 마루에서 마루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이걸 우리가 주기라고 얘기해요. 또는 골에서 골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이거를 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뭐냐면 주기라는 건 1회 진동 시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얘기를 해요. 시간은 이제 개념이 이제 세크가 되겠죠. 시간은 세크.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는 그냥 같은 위치에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만약에 2점이야. 그럼 얘가 갔다가 해서 다시 내 위치로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야. 알겠죠? 예를 들면 요 위치에 있는 점은 매질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며. 그쵸? 그러니까 얘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한 번 출렁거려서 다시 내 위치에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주기인데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우니까 일단 그래프에서 우리가 확인하려면 한 번 출렁거리면 요 시간, 요걸 내 주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기랑 비슷한 의미로 우리가 진동수라는 게 있어요. 진동수 이제 F라고 하고 진동수는 달라. 1초 동안 진동한 횟수 단위는 헤르츠라는 걸 쓸 건데 별거 없어요. 예를 들면 한 번 출렁거릴 때 0.1초가 걸렸어. 그럼 1초 동안에는 몇 번 출렁거리는 거야? 너무 어려워? 한 번 출렁거릴 때 0.1초야. 그럼 1초 동안에는 10번. 그 다음에 한 번 출렁거릴 때 0.2초 걸렸어. 그러면 1초 동안에는 5번 출렁거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진동수는 주기분의 1로 씁니다. 주기분의 1. 자, 역수관계야? 그럼 진동수 알면 주기 알고 주기 알면 진동수도 알 수 있는 거지. 그쵸? 자, 그 다음에 마루에서 마루까지 이렇게 에너지가 간 거리, 이걸 우리가 파장이라고 합니다. 파장이라는 게 오지게 나와요.
파장. 우리 2단원에서도 파장 많이 나왔죠. 파장 많이 나오고 진동수도 많이 나왔습니다. 기억이 당연히 안 나겠지만. 그럼 파장은 뭐냐? 파장은 이제 람다. 파장은 람다고. 파장도 마찬가지로 1회 진동시. 1회 진동시. 자, 주어는 에너지 가야. 에너지가 움직인 거리인데 여러분들은 X축이 요거 거리일 때는 마찬가지로 주기처럼 한 번 출렁거릴 때 몇 미터 갔니? 이렇게 그냥 X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제 이동한 거리에서 얘는 미터가 되겠죠.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봐. 이 파동이라는 게 잘 보면 파동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 파동이 있어. 자, 얘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그냥 가져 그리면 이렇게 있으면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쭉 갈 거란 말이야. 오른쪽으로. 그쵸? 자, 그럼 이 파동에 진행 속력이 있을 건데 겁내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파동의 속력. 자, 우리 속력이라고 하는 건 원래 뭐 분의 뭐야? 시간분의 거리잖아, 그렇지? 한 번 출렁거릴 때 얼만큼 걸렸고 얼만큼 움직였는지, 그렇죠?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 그래서 이거 미터 퍼 세크가 나와요. 그치? 파장은 미터, 주기는 이제 시간이니까. 자, 근데 우리가 주기분의 1, t분의 1이 진동수라고 했죠? 그래서 F 람다라고 보통 외웁니다. F 람다. 됐니? F 람다. 자, 이것도 중요해. 이것도 중요하다. 보시면요. 자, 진동수. 이 진동수라는 애는 한 번 파원에서 정해지면 안 바뀌어. 알겠니? 굴절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굴절, 회절, 반사 이런 걸 할 건데 한 번 정해지면 안 바뀌는 값이야. 그러니까 진동수를 바꾸려면 다른 파동을 줘야 돼.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던졌어. 돌 던졌어. 그래서 예를 들면 100Hz짜리 파동이 만들어졌어. 물결파가 만들어졌어. 이 물결파가 이렇게 가다가 돌을 만났네? 그래서 물결파가 이렇게 꺾였어. 그래도 그냥 100Hz야. 알겠니? 그냥 계속 주구장창. 없어질 때까지는 100Hz야. 알겠니? 100Hz. 자, 그 다음에 얘 속력. 이게 엄청 중요해. 얘는 내질의 대해서만 변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 공기야. 지금 이 공기가 정해져 있는데 내가 소리를 크게 하건 내가 소리를 작게 하건 내가 더 고음으로 얘기하건 더 소리를 낮춰서 저음으로 얘기하건 내 소리의 속력은 똑같다고. 괜히 소리의 속력은 똑같다고. 자, 근데 보통은 얘가 일정해요. 보통은 여러분 문제 풀 때 나중에 보겠지만 보통은 일정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문제는 진동수와 파장이 반비례라고 풀면 거의 다 풀려. 어지간한 문제는 거의 다 풀려. 알겠죠? 물론 당연히 이제 조건으로 보긴 봐야 되지만.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제일 처음 문제를 낼 게 뭐냐? 예를 들면 이런 파동이 있다. 그래서 이 A 위치를 보니까 이 A 위치의 움직임을 보니까 얘는 그림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해서 시간에 따른 위치가 A의 시간에 따른 위치가 그래프가 얘가 이렇게 되더라. 그럼 무슨 말이야? 지금 내가 지금 순간이 0초일 때 이 다음 순간에는 A가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야. 그치? A가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봐. 야,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 이 파동은 오른쪽으로 움직이니 또는 왼쪽으로 움직이니 이런 걸 물어볼 거라고.
A는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러면 내가 살짝 그려보는 거야. 아, 내가 오른쪽으로 갖다 치고 살짝 그려봐. 이렇게. A가 이렇게 움직였지? 그치? 그럼 맞네? 관계, 오른쪽 관계. 그죠? 근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살짝 왼쪽으로 걸어오면 얘는 이렇게 내려오네. 그치? 이거 아니지? 그쵸? 그래서 A가 위치가 이렇다 했을 때 문제에서는 뭘 물어볼 거냐? 아, A가 있을 때 만약에 뭐 여기 있는 B 지점은 올라가니 내려가니를 물어볼 거예요. 얘니 올라가니 내려가니. 그럼 일단 내가 알아야 되는 건 뭐야? 아, A 그래프를 보고 A가 오른쪽으로, 이 파동이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 알고 오른쪽 가는 거 알았으니까 아, B는 내려갔구나 또 알 수 있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생각보다 어렵다. 이게 생각보다 헷갈려요. 매질이 어느 방향으로 출발을 했는지에 따라서 파동의 질. 방향이 이쪽으로 가는 파동도 있어. 알겠죠? 이쪽 가는 것도 있어. 파동. 내가 여기서 흔들면 저쪽 가는 거잖아. 그렇죠? 됐니?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수학으로 따지면 9구단 한 거야. 그니? 여기까지가 수학으로 따지면 9구단 한 거야, 지금. 여기까지 문제 안 나와. 여러분들 고1이고 내신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문제 안 내. 이거와 접목시켜서 내지. 9구단을 내진 않을 거 아니야. 내 시험에서. 그렇잖아. 자, 봐봐. 우리는 파동의 성질을 할 건데 파동의 성질이 총 4가지가 있어요. 파동의 성질이 5가지구나. 반사, 그 다음에 굴절, 쇠절, 그 다음에 간섭. 4가지네. 우리 이 중에 3가지를 할 겁니다. 오늘 이렇게 3가지를 하면 돼요. 이렇게 3가지를 하면. 자, 첫 번째 반사. 반사는 중학교 때 나옵니다. 솔직히 회전 말고 중학교 때 다 해요. 빛과 파동에서 다 합니다. 자, 그래서 공기가 있고 물이 이렇게 있는데 공기에서 물로 빛이 이렇게 들어온다. 근데 얘가 이렇게 해서 튕기더라. 그랬을 때 이 각도와 이 각도가 같다.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렇죠? 이게 30도면 얘도 30도냐. 이런 거 한단 말이야. 자, 이거를 조금 더 유식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멘트를 좀 바꾸면 공기를 1번 매질, 그 다음 물은 2번 매질. 그랬을 때 매질 1과 매질 2의 사이, 여기를 우리가 경계면이라고 할 거고요. 경계면과 수직인 이 선, 수직인 요 선을 법선이라고 할 거고, 앞으로는 항상 법선과 이루는 각도로 얘기를 할 거야. 법선과 이루는 각도. 경계면과 이루는 각도 아니야. 알겠죠? 우리 항상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법선과 이루는 각도야, 무조건. 그리고 빛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들어오는 파동이라서 입사파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입사파. 그럼 여기는 튕김 파동이니까 반사파가 여기 있죠. 그쵸? 반사파. 그리고 이 각도는 입사파와 이루는 각이니까 입사각. 센스껏 이 각은 반사각이 되겠죠. 그쵸? 반사각. 자, 그래서 우리는 반사의 법칙이라고 해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언제? 항상. 이게 반사의 법칙입니다. 항상. 무조건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다. 근데 보기에서 반사의 법칙은 항상 성립합니다. 하면 이제 고민을 엄청 많이 한다고. 왜? 맨날 이거 의심하잖아. 의심. 항상 맞나? 맨날 의심하지. 그치? 그래서 맞아. 무조건 맞아. 근데 항상이라는 말 대신 정반사와 난반사일 때 모두 성립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정반사일 때와 난반사일 때. 정반사는 뭐야? 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일정하게 이렇게 꺾이는 게 정반사야. 그렇죠? 난반사는 표면이 울퉁불퉁하면 빛은 일정하게 들어오더라도
꺾일 때는 막 뒤집어 엎쳐 지 멋대로 꺾인다. 이거 걸레로 잘 닦아서 매끈매끈해. 이거 남반사야 정반사야? 이거 남반사야 남반사.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매끈. 그러면 정반사 이런 거 아니야? 알겠죠? 이런 거야. 이게 정반사면 어디선 칠판이 잘 보여야 되고 어디선 어둡게 보여야 돼. 아니지? 어둡게 보여? 아니잖아. 예섬이가 보든 지성이가 보든 어차피 칠판 글씨 똑같이 보일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정반사는 아니라고. 영화관도 마찬가지야. 영화관도 어디서 앉든지 화면은 다 잘 보인단 말이야. 정반사가 아니라서 그래. 남반사라서. 알겠니? 정반사면 여기서 보면은 영화가 안 보여야 돼. 알겠니? 어느 자리에서는 영화가 잘 안 보여야 된다고. 화면이 까맣게 돼서. 그래서 정반사인 게 뭐냐면 정반사의 예시는 그거야. 우리 비 오고 나면 잘 생각해봐. 비 오고 나면 밖이 조금 까매. 비 오고 나면 밖이 조금 어둡단 말이야. 이게 먹구름 때문에 어두운 게 아니라 비가 오면 도로가 이렇게 메꿔지지. 그치? 온토 파이드가 다 메꿔진단 말이야. 물로. 그래서 정반사가 일어나. 그래서 어두운 부분에서 보면은 밝고 어두운 부분에서 보면 어두워. 그래서 날씨가 조금 이제 어둡게 보이는 게 비 오고 났을 때 정반사가 일어나서야. 나중에 봐봐. 됐죠? 여기까지. 자, 근데 이걸 하려던 건 아니었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입사파와 반사파가 있을 때 자, 입사파와 반사파가 있을 때 입사파도 매질 1에서 진행을 한 거고요. 반사파도 매질 1에서 진행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매질 2에서는 아무것도 관계없어. 그쵸? 매질 1은 아무것도 관계없단 말이야. 그러면 입사파도 매질 1, 반사파도 매질 1, 매질의 변화가 없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입사파에서 만약에 10m/s였다면 속력이 반사파에서도 무조건 10m/s인 거야. 그치? 매질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쵸? 그리고 우리가 진동수가 만약에 뭐 5Hz다. 그럼 진동수는 무슨 짓을 해도 안 바뀐다며. 그치? 진동수 무슨 짓을 해도 안 바뀐다. 근데 V는 F 람다니까 파장은 예를 들면 뭐 2m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도 2m지. 왜? V는 F 람다니까. 그럼 주기는 이게 5니까 역수 때리면 5분의 1, 0.2초 되겠네요. 그치? 아하. 반사의 법칙은 입사파와 반사파의 속력도 같고 진동수도 같고 파장도 같고 주기도 같다. 아, 입사파 반사파의 구성 요소가 동일하다. 요게 이제 반사의 법칙이야. 원래는 입사파 반사파의 어떤 요소들이 다 똑같다. 이게 반사의 법칙인데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다 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쵸? 여기까지. 회전은 일단 조건이 있어요. 매질은 변화하지 않아. 매질의 변화는 없어. 그래서 회전은 장애물을 넘어가는 현상이야. 그래, 내가 풀어 쓴 거야. 회전은 장애물을 넘어가는 현상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금 우리 교실의 공기랑 밖의 공기랑 차이가 없잖아. 그냥 같은 공간이잖아. 그치? 처음에는 문을 닫고 있지만 내 목소리가 밖에 들린단 말이야. 그쵸? 그렇잖아. 밖에 있는 상황도 우리한테 들리고. 그치? 왜? 아니, 문이라는 장애물을 내 목소리가 넘어간 거야. 내 음파가. 알겠죠? 자, 이런 거야. 이렇게 해서 저기 누구 있어? 지성이 있어. 여기 지성이가 있고 여기 내가 있어. 내가 소리를 친다고. 야, 중신아, 이렇게 소리 친다. 그럼 지성이가 못 듣냐? 아니지. 들어. 왜? 어떻게 들어? 아, 이 소리가 이렇게 해서 왜 꺾여? 이렇게 지성이 듣는다고. 뭐래? 듣는다고. 그치? 자, 아니 이런 거야.
위에서 본 거야. 자, 이게 지금 이 칠판에 내가 물을 담아놨어. 물을 이렇게 부어놓고 내가 지금 위에서 본 거야. 알겠죠? 위에서 본 거야. 위에서 와서 칠판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내가 이 칠판에서 막대기를 하나 두고서 톡톡톡톡 두드리는 거야. 그럼 물결파가 이렇게 생겨봤죠? 그쵸? 이렇게 생길 거야. 물결파가 이렇게 생겨갈 거야. 근데 여기 장애물이 이렇게 있네? 여기 장애물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물결파가 어떻게 가? 가운데는 그냥 지나가. 가운데는 그냥 이렇게 지나갈 거라고. 그치? 근데 주변부는 꺾여서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물결파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야. 알겠니? 자, 다시 색깔 있는 걸로. 물결이 이렇게 가다가 가운데 부분은 그냥 가. 근데 이 장애물 부분은 이렇게 꺾여서 얘가 이런 식으로 가요. 물결파가. 됐니? 이렇게 꺾이는 거라고. 자, 그러면 회절이라는 건 뭐만 알면 되냐면 회절이 잘 되는 특징만 알면 돼. 잘 되는 조건만. 회절이 잘 되는 조건만. 회절이 잘 돼? 회절이 잘 된다는 건 뭐냐면 틈은 좁아야 돼. 근데 이 틈을 또 조금 유식한 말로 슬릿 간격이라고 합니다. 좀 있어 보이게끔 슬릿 간격. 요 틈이 좁을수록 장애물이 잘 꺾여. 그 다음에 파장은 길수록 잘 꺾여요. 파장은 길수록. 그러니까 이 수면의 간격, 요게 파장이거든, 결국엔. 요게 파장인데, 요게 길수록 잘 꺾입니다. 자, 근데 요새는 파장보다는 진동수로 더 많이 얘기해. 근데 우리가 매질이 안 바뀌었으니까 파동의 속력은 일정하겠지. 그치? 그니까 진동수와 파장이 일정한 거니까 얘네들이 반비례야. 됐지? 반비례야. 그러니까 얘가 F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결국엔 진동수가 크면 진동수가 커. 그러면 진동수가 크면 회절이 잘 안 되겠지. 장애물을 뚫고 못 간다고. 그럼 진동수가 큰 게 초음파잖아. 초음파. 그치? 박쥐들이 초음파를 쏜다고. 동굴 안에서. 그럼 동굴 안에서 박쥐들 막 처박히면서 날아다니냐고. 아니잖아. 피해 다닐 거야. 왜? 초음파 쏴. 그럼 얘가 장애물에 맞아. 동굴 벽에 맞아. 그러면 이 동굴 벽에 맞고 훑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잘 튕겨. 그래서 박쥐가 튕겨? 그럼 여기 어느 정도 위치에 동굴 벽이 있겠구나. 뭐 장애물이 있겠구나. 해서 날아다닌단 말이야. 아니면 이런 거. 초음파 검사 애기들한테 쓰잖아. 애기들한테 쓰는 산부인과에 쓰잖아.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초음파 한단 말이야. 그럼 초음파 몸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자, 산부인과를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가야 되거든. 임신을 하면 한 달에 한 번은 가고 그 다음에 뭐 점점 주기가 조금 짧아져. 갈 때마다 거의 한단 말이야. 거의 몸에 나쁘게 했으면 좋겠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진 않지. 야, 몸에 나쁜데 어떻게 임산부한테 매일 올 때마다 쏘냐. 말이 되니 이게? 그 초음파는 음파야. 음파가 왜 나빠? 내가 무슨 음파가 나빠 지금? 얘가 뭐 어떻게 돼 지금? 아니잖아. 뭐죠? 자, 회절이 잘 안 돼. 초음파 이거잖아. 초음파가 아기를 맞췄어. 초음파가 아기한테 만났어. 아기를 만났네. 얘를 풀고 안 가는 거야. 이 초음파가 아기를 만나면 튕기고 이 튕기는 시간을 다 계산해서 그림으로 띄우면 아기가 나오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회절이 잘 안 된다는 건 장애물을 뚫고 잘 못 간다는 얘기고 여기에 뭐가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정보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그럼 반대로 진동수가 낮아. 그러면 회절이 잘 된다는 거지. 회절이 잘 된다는 거 그러면 훑고 잘 간다고. 그렇죠? 그러면 얘는 투과력이 좋구나 라고 표현을 해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알겠죠? 정보를 이걸 쓸 때가 있고 이걸 쓸 때가 있는 거지. 그죠? 때에 따라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진동수가 낮은 게 저음이거든. 진동수 높은 게 고음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랑 안정민 선생님 있으면 얘기했을 때 내 목소리가 밖에서 더 잘 들린다고. 내가 저음이니까. 됐니?
소리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내가 저음이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운드, 똑같은 뭐라고 하지? 크기로 얘기를 하면 내 목소리가 더 잘 들리는 것 같게. 됐니? 됐죠? 그럼 끝났어. 해설 끝났다. 이제 반사 하나 남았다. 반사. 개 쉽지? 응. 오늘 수업 너절하자. 쉽다. 반사가 아니지. 굴절이지. 아 미쳤네. 굴절. 근데 굴절이 파동에서 제일 어려워. 이게 최고 어렵다. 굴절이 최고 어려워. 굴절이. 그리고 굴절까지 접목한 전반사. 오늘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굴절까지만 할 건데 전반사가 그 다음에 좀 이제 고생을 좀 합니다. 자, 일단 굴절까지 볼게요. 굴절까지. 잠깐만 우리 교재가 전반사까지 나와 있구나. 전반사까지 해야겠구나. 그러면 전반사까지 해야겠다. 이거. 자, 굴절 봐봐. 이건데 그럼 만약에 다음 주는 그러면은 진도가 덜 나갈 거야. 오늘 이 문제 다 못 풀 수도 있어. 이게 좀 어렵거든. 많이 어려워. 여기가 3단에서 제일 어려워. 그럼 이제 뒤에는 그냥 하면 돼. 그냥 오케이 이러면 돼. 뒤에는. 자, 굴절은 회절이랑 좀 달라요. 굴절은 매질의 변화가 있어야 돼. 이게 엄청 중요해. 그럼 매질이 변화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파동의 속도가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속도가 느린 쪽에서 속도가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꺾여요.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굴절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자, 자동차가 있었어. 그래서 바퀴가 이렇게 있겠죠. 자, 바퀴가 이렇게 똑같은 속력으로 가고 있을 거야, 그렇죠? 여기는 지금 아스팔트라고 합시다. 포장된 도로. 자, 근데 여기가 이렇게 해서 모래를 만났어. 그럼 이 자동차가 이렇게 만날 건데 요 바퀴가 먼저 만나지. 그치? 그럼 요 바퀴는 속력이 느리고 상대적으로 여기는 속력이 빠르지. 아직 여기 아스팔트를 지나고 있으니까. 그쵸? 그럼 얘 어떻게 돼? 자동차가 이렇게 오다가 쭉 못 가고 이렇게 꺾이지. 그치? 빠른 쪽에서 느린 쪽 꺾이는 거잖아. 자, 이걸 하면 이해를 못해요. 보통 이해를 못하더라고. 자, 그럼 이런 거야. 봐봐. 저기 지선이가 와. 이게 가. 내가 가. 빵! 하고 부딪혔어. 자, 그럼 지성이 어때? 지성이 봐. 지성이 있으면 여기 부딪혀. 이렇게 돌잖아. 그렇잖아. 지성이가 나랑 부딪히면 이렇게 돌 거 아니야. 이거는 뭐야? 이거 싸우자고. 싸우자고. 그치? 만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왜? 여긴 느리고 여긴 빠르잖아. 그러니까 빠른 데서 느린 쪽을 이렇게 꺾인다고. 야, 씨발, 내가 이거보다 쉽게 못하겠다. 미안하다. 됐어? 이거 여기까지?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너 초등학교 때 이거 배웠어? 너 영재야? 나 그 교과서에 비슷한 거 나오지 않아? 몰라. 아무튼 그렇다고. 빠른 쪽에서 느린 쪽. 자, 근데 우리가 파동의 굴절을 할 건데 소리랑 빛이랑 좀 달라. 같은 파동이고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는데 한꺼번에 설명하면 이제 머리가 터져. 그래서 따로따로 좀 분리를 해줄 거야. 소리하고 잠깐 쓸 거야. 소리. 자, 소리 같은 경우는 기체에서도 전달되고 액체에서도 전달되고 고체에서도 전달될 건데 소리의 속력은 더 밀도가 큰 녀석일수록 속력이 커요. 알겠니? 고체에서가 속력이 더 빨라. 그래서 그리고 온도로 따졌을 때 고온과 저온이 있으면 고온일 때가 더 소리는 전달 속력이 빨라요. 알겠니? 빨라. 자, 그러면 소리는 보통 온도로 비교를 많이 한단 말이야. 온도로. 그래서 낮에, 그다음에 밤에. 자, 낮에 이렇게 있어. 빵빵해. 자, 밤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다고 밤에. 자, 낮에 어디가 더워? 바닥이 더워? 하늘이 더워? 하늘. 육지가 니네 해류풍 안 배웠니? 배웠어요. 배웠는데 하늘이라고 그러는데
미친 거 아니야? 육지가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는 거야. 해수욕장 할게. 해수욕장 여름에 대낮에 가면 어때? 모래 되게 뜨겁잖아. 그쵸? 했잖아. 모래가 뜨거운 만큼 물이 뜨겁지 않잖아. 나만 가봤어? 해수욕장? 자, 여기가 고온이라고. 여기 저온이라고. 자, 밤에는 어디가 차가워? 안에. 땅이 빨리 뜨고 빨리 식는다고. 아니, 생각해봐. 여름철에, 지금 코로나라서 그런 일이 없구나. 여름철에 술집 근처에 가면 다 자빠져 자고 있다고, 바닥에서. 왜? 바닥이 차가우니까. 차가워 시원한 거야. 그래서 자. 여기 이거 저온. 고온. 상대적인 거야, 상대적으로. 뭐, 하늘이 뜨고 이게 아니야. 알겠죠? 바닥에서 자요. 내가 단언하건데, 니네 둘이 술을 먹을 수 있다, 먹는다는 가정하에, 니네 둘이 술을 즐긴다는 가정하에,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바닥에서 한번 자볼 거야. A랑 성. 내 모든 걸 걸 수 있어. 아니, 너. 여자애들은 좀 덜해, 여자애들은. 근데 남자애들은, 그리고 내가 술을 좀 먹는다. 바닥에서 한번 자봐야지. 바닥에서 어떻게 자? 필수 코스야, 더럽지 않아. 나도 바닥에서 내가 잘 줄 몰랐어. 그냥 눈 떠보니까 바닥이 보였어. 나는 뭐 바닥이네? 자야겠다 이러겠니? 술 많이 먹고 눈 떠봤는데 씨발 바닥이네? 이런 거지? 그러면 소매치기가 지가 빼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치안이 겁나 좋아. 아무것도 안 좋아. 겁나 좋아. 신고해줘. 개착해 우리나라 사람들. 자, 낮에 샤워해. 이렇게 한다고 고온에서 저온, 고온에서 저온 이렇게 소리가 꺾일 거고, 밤에는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고온에서 저온이니까 소리가 이렇게 꺾여. 그래서 학교로 따지면 학교는 낮에 제일 꼭대기층이 시끄럽고 밤에 제일 밑에 층이 시끄러워. 아파트 그래서 1층이 제일 시끄러워. 1층이 밤에는. 보통 밤에 집에 있잖아. 우리가 다 낮에는 보통 일을 하고. 그래서 낮에 1층이 싸. 아파트가. 이것 때문에 싸진 않겠지. 그렇잖아. 이것 때문에 싸진 않을 거야. 아니 부동산 아줌마가 이게 소리의 굴절인데 낮에는 이게 저온이어서 소리의 굴절에 의해서 거기서 시끄러워서 조금 더 저렴해. 이렇게 안 할 거 아니니. 그렇잖아. 이상하잖아. 벌레도 많고 차량도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벌레가 한 거지. 많아요. 응? 벌레 많아요. 화단이 보통 화단이 있잖아. 아파트들은 보통 화단이 앞에 있으니까. 2층이어도 벌레가 좀 많다고 하더라고. 2층도 그래요? 몰라. 그렇대. 저희 니네 집 몇 층인데? 22층이에요. 24층인 우리 집도 모기가 졸라 많아. 개 많아. 자, 어쨌든 소리의 굴절은 이래요. 알겠죠? 이거를 한 방에 우리 개 똑똑한 우리 선조들이 뭐라고 했어? 남만 누가 들어? 속담 몰라? 새가 드는 새가 듣고 새, 반말은 쉬가 듣고 쥐가 들어.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 낮에는 위로 꺾이는 거고 밤에는 아래로 꺾이는 거고. 진짜 이거 때문이에요? 와 진짜 좋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 개 똑똑하다고. 알겠니? 우와. 바로. 아니, 조상님 얘기 나중에 하고. 자, 소리의 굴절은 여기까지. 소리의 굴절은. 우와. 잠깐 쉬었다가. 맞아. 그러니까. 자, 빛의 굴절이 제일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좀 달라. 빛은 기체, 액체, 고체가 있을 때 속력이 기체일수록 더 커. 그러니까 소리랑 좀 반대야. 소리랑 좀 반대입니다. 우리가 1단어에서 빛의 속력은 1점 이렇게 했잖아. 근데 그거는 진공 상태일 때, 진공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다른 물질들 사이에서 진행할 때는 속력이 더 빨라. 알겠죠? 속력이 고체일수록 더 느리다, 빛일수록 더 빠르다 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거 한단 말이야. 중학교 때 넌 중학생이잖아. 그치? 자, 왜냐면 물이 있고 공기가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빛을 쏘면 이 빛이 이렇게는 안 간단 말이야. 그렇지? 일직선으로 안 가. 그렇죠?
둘 중 하나야. 이렇게 해서 1번으로 꺾이든 이렇게 해서 2번으로 꺾이든 둘 중 하나란 말이야. 그치? 됐니? 자, 그럼 둘 중 하나인데 일단 답은 2번이야. 답은 2번인데 왜 2번으로 꺾이는 줄 알아야 돼요. 왜 2번 꺾이는지. 그러니까 이게 쉽게 구분을 좀 하려면 각도로 비교를 할 거야. 각도. 공기일 때가 각도가 더 크고 물일 때 각도가 더 작지. 그쵸?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하잖아. 동전할 때 아니면 이제 물고기 같은 거 할 때 물고기가 실제로 여기 있는데 빛을 우리 눈으로 들어올 때는 우리 눈은 뭐 이렇게 해서 물고기 여기 있는 걸로 보이는데 뭐 떠 보인다 이런 거 하잖아. 아닌가? 나만 해? 나만 했니?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각도를 비교할 건데 우리가 소하다는 표현과 밀하다는 표현이 있어요. 소하다는 표현과 밀하다는 표현이 있어. 이게 뭐냐면 소하다는 건 속력이 빠른 매질을 우리가 소하다고 표현을 해. 그리고 속력이 느린 매질을 밀한 매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크다 작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똑같이 쓸 거기 때문에. 속력이 빠르면 소하다, 속력이 느리면 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럼 봐봐. 기체와 액체가 있을 때 기체가 더 속력이 빠르지. 그럼 둘 중에 기체가 소한 거고 액체가 밀한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액체랑 고체가 있을 때는 액체가 더 속력이 빠르니까 액체가 소하고 고체가 밀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무조건 소하다, 밀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 비교를 했을 때 이 물체가 소할 수도 있고 밀할 수도 있는 거야. 여기는 소한 매질이 될 수도 있고 밀한 매질이 될 수도 있다고. 자, 그러면 속력은 우리가 V는 F 람다잖아요. V는 F 람다. 근데 이 값은 안 바뀌어. 그럼 이 값이 크면 얘도 크겠지. 그쵸? 속력이 크면, 속력이 빠르면 파장도 커. 그래서 파장도 소한 매질이 크고 밀한 매질이 작아요. 그리고 각도도 소한 매질이 크고 밀한 매질이 작아.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공기가 빛의 입장에서는 소한 매질이고 물이 밀한 매질이니까 소한 매질의 각도가 밀한 매질보다 더 커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꺾이는 거야. 됐니? 이렇게 꺾이면 각도가 여기가 더 큰 거잖아. 그치? 헷갈리니까 지울게. 됐죠? 여기까지. 자, 근데 우리가 각도라고 하면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 배웠니? 삼각비? 네. 30도, 45도, 60도 이 정도만 하면 되거든. 이 정도만. 그러니까 각도가 크면 그냥 사인 값도 커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굴절률만 소한 게 작고 밀한 게 커요. 굴절률만 더 단단할수록 팍팍팍 빛을 꺾어주게 됩니다. 알겠죠?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원래 이제 공기에 대한 굴절률에서 있는데 요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 겁니다. 자, 일단은 소하고 밀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소하고 밀하다. 알겠어? 여기 기본이야. 자, 그러면 잘 봐. 이렇게 해서 2번 매질이 있고 1번 매질이 있는데 우리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물, 공기라고 표현을 할 거고. 자, 예를 들면 법선이 이렇게 있어. 내가 요 점에서 이렇게 해서 빛을 쐈어. 그럼 빛이 이렇게 나가지 못하지. 그쵸? 얘가 이렇게 꺾이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물보다는 공기에서의 각도가 더 커야 되지. 소니까. 그쵸? 이게 또 소니까. 그러면 빛이 이렇게 꺾이겠다. 됐어? 여기까지? 뭐 제스처를 취해. 뭐 어떻게 됐어? 여기까지? 왜? 오디오가 들어가잖아요. 그치? 여기까지 됐냐고. 됐니? 자, 잘 봐. 들어오는 파동이니까 입사파, 꺾인 파동이니까 굴절파. 그리고 각도는 아까 입사각 했으니까 안 쓰겠습니다. 입사각. 그리고 요 각은 굴절각이 되겠죠. 자, 당연히 입사파가 있을 때 요 각과 같은 각으로 무조건 반사파가 있어. 아까 반사파에서 얘기 안 했구나. 반사할 때. 반사는
경계면에서는 무조건 일어나. 무조건. 알겠죠? 경계면에서 무조건 일어나. 됐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잘 봐. 그러면 조금 더 내가 입사각을 크게 해서 쏠 거야. 그럼 얘도 이렇게인데 더 벌어지겠지. 그치? 됐니? 봐봐. 소환값이, 자, 공기가 지금 소고 물이 밀이잖아. 그쵸? 소환 쪽에 무조건 각도가 크다만 알면 돼. 소환 쪽에 각도가 크다. 그럼 이 각도와 이 각도가 있는데 이 각도가 더 커야 된다며. 그럼 얘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니? 그쵸? 근데 얘가 이렇게 될 건데 좀 극단적으로 꺾여서 이렇게 간다고 할게요. 이렇게. 됐니? 경계면을 타고 이게 수직이 되게끔. 됐어? 여기가 이제 당연히 아직도 굴절파야. 됐니? 그리고 이것과 같은 각도로 반사 있는 거야. 좀 소극적으로 쓸게. 아주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반사 있는 거야. 자, 내가 그러면 조금 더 각도를 세게 했어.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각도를 조금 더 크게 했어.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원래 이 상태였는데 입사각을 벌리니까 이 각도 벌어졌단 말이야. 얘를 더 벌렸어. 그럼 얘도 더 벌어져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됐어. 어렵죠? 이거는 뭐야? 입사도 2번 매질이고 다른 진행 방향의 요 파동도 2번 매질이지. 같은 매질에서 진행되면 반사야. 이건 굴절이 아니야. 이제 매질이 변한 게 아니니까. 그쵸? 그럼 얘는 굴절되지 않고 전부 반사했다고 해서 전반사라고 얘기를 할 거야. 전반사. 됐니? 됐어? 전반사. 자, 얘는 굴절이 없어. 굴절은 매질이 바뀌어야 돼. 경계면을 타고 가던 아니면 요렇게 매질이 달라야 돼. 이게 굴절이야. 자, 그럼 봐봐. 굴절각이 90도인 요 입사각이 있지. 그치? 됐어? 경계면이 어떻든 간에 내가 어쨌든 어떤 각도로 때리면 굴절각 90도는 될 거야. 됐니? 아, 이런 각도가 있을 거 아니니? 이런 각도가. 그쵸? 그러면 정의를 내리는 거야. 굴절각이 90도인 입사각을 우리는 임계각이라고 해서 IC라고 표기를 합니다. 임계각. 되니? 얘가 임계각으로 때리면 굴절각이 90도야. 알겠니? 임계각으로 때리면. 되고 있어? 이렇게 되고 있니? 되고 있어? 자, 그러면 전반사가 되려면 일단 나는 이 임계각보다는 큰 각으로 때렸지. 그렇잖아. 여기서 이거 더 벌리니까 얘도 더 벌어진 거잖아. 그쵸? 됐어? 자, 그럼 봐. 전반사의 주관인데 겁내 중요해. 자, 겁내 중요해. 전반사의 주관. 첫 번째, 일단 밀에서 소로 써야 돼.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써야 돼. 자, 만약에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썼다고 치자. 자,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요렇게 썼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렇게 각도가 있을 건데 소한 매질의 각도가 더 커야 되니까 밀한 매질의 각도가 더 작아야 되지.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꺾여. 됐니? 그럼 이런 말이 안 되잖아. 왜? 내가 더 꺾어서 각이 크면 클수록 얘는 더 각이 이만큼 꺾어진다고. 됐어? 위로 꺾인다고, 위로. 그러니까 이거 전반사가 안 돼. 전반사는 뭐야? 이렇게 튕긴 게 이렇게 튕겨야 되잖아. 그치? 서서 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자. 그러니까 소에서 밀은 안 돼요. 그럼 두 번째, 이거에 연관되어 있는 건데 밀한 매질이 굴절률이 큰 녀석이고 소한 매질이 굴절률이 작은 녀석이지. 그치? 그래서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써야 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야. 결국엔 1, 2번이 같은 말이야. 같은 말. 됐어? 여기까지? 자, 세 번째, 입사각이 임계각보다는 커야 돼. 요거. 입사각이
요각보다 임계각, 굴절각이 90도인 임계각보다는 크게 써야 전반사가 돼. 됐니? 자, 잘 봐. 도대체 이거 어디다 쓰이냐? 먼저 볼까? 어디다 쓰이냐? 방통신이라는 게 있어, 방통신. 광선이라는 거 있는데 빛 갖고 통신하는 거야, 빛. 예를 들면 내가 영화를 볼 거야. 그럼 영화 시간표를 빛으로 바꿔서 이 빛을 네 컴퓨터로 때리는 거야. 그럼 네 컴퓨터에서 이 빛을 다시 이제 내가 시각화시켜서 너희한테 보여주는 거라고. 진짜? 이게 방통신, 이게 방통신이야. 정보를 빛으로 바꿔서 빛을 쏘고 그 빛을 다시 정보로 바꿔서 보는 게 이게 방통신이야. 지금 이거 하고 있어. 랜선이 하는 역할이 이거야. 랜선이 하는 역할이. 자, 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해서 이 케이블을 한번 단면을 살펴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어. 됐니? 중심부에 코어라는 게 있고 요 주변부에 클레딩이라는 게 있어. 클레딩, 클레드 상관없어요. 원래는 1차 클레딩, 2차 클레딩이 있는데 필요 없어. 정보를 쏘면, 빛을 쏘면 이 빛이 이렇게 전반사 되면서 우리 집으로 온다고. 야, 생각해봐. 네 정보가 빛이야. 이 빛이 바깥으로 새어나가. 그럼 돼? 안 되잖아. 정보라니까, 네 정보. 그러니까 말이 안 돼. 무조건 전반사로 와야 된단 말이야, 전반사로. 그쵸? 자, 그럼 봐봐. 코어에서 클레딩으로 쐈는데 안 나가고 다시 튕긴 거지? 코어에서 클레딩으로 쐈는데 안 나가고 다시 튕긴 거지? 그쵸? 코어에서 클레딩으로 지금 쏜 거야, 빛을. 그쵸? 그러면 전반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얘는 코어가 밀한 매질이고 클레딩이 소한 매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코어는 굴절률이 크다고 표현할 거고 클레딩은 굴절률이 작은 녀석이 된단 말이야. 됐어? 여기까지?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했어? 자, 그럼 예시를 들어볼게. 예시를 해봐. 어디 해볼까? 자, 만약에 코어의 굴절률이 0.1이야. 0.1. 그러면 A라는 물질은 0.05, B라는 물질은 0.2, C라는 물질은 0.3이야. 누구를 클레딩으로 써야 방통신으로 지금 이거를 세팅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을 할 거야. 코어로 이걸 썼대. 그러면 클레딩 같은 경우는 굴절률이 얘보다 작아야 돼? 커야 돼? 작아야 된다고. 작아야 되니까 클레딩으로는 A를 써야 되는 거야. 됐니? 다시. 나도 알아. 잘 안 된다는 거 나도 알아. 이게 졸라 어렵거든 이게. 겁나 어려워서 다시 한번 볼 거야. 잘 봐. 요거만 알고 있으면 거진 해결해. 자, 다시 한번 써볼게.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 소한 매질이라는 게 있고 밀한 매질이라는 게 있는데 소한 매질은 속력이 큰 매질이고 밀한 매질은 속력이 작은 매질이야. 근데 진동수는 똑같기 때문에 VNF란다. 그래서 파장이 소한 쪽이 크고 밀한 쪽이 작아. 각도도 소한 쪽이 크고 밀한 쪽이 작아. 굴절률은 소한 쪽이 작고 밀한 매질이 커. 각도는 사인 값으로 구할 거고. 이건 외우는 거야.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는 거야. 근데 외울 게 없어. 소한 매질 다 커. 굴절률 빼고. 됐니? 이게 끝이야. 자,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밀한 매질이 있고 소한 매질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썼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못 나가고 이렇게 꺾인다고. 그치? 밀한 각도보다 소한 각도가 더 커야 되니까. 그쵸? 됐니? 여기까지? 내가 각도를 조금 더 크게 썼어. 그럼 이 각도도 더 벌어지겠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따라갔다고. 이거 90도. 그러면 이 각을 우리가 임계각이라고 부를 거라고. 됐니? 90도가 돼버리면. 내가 각도를 더 세게 줬어.
그럼 얘는 더 꺾여가지고 요렇게 꺾일 거라고. 근데 이거는 매질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전부 반사한 거라고. 됐어? 전부 반사한 거라고. 됐니? 여기까지. 자, 봐봐. 잘 봐. 마지막이야. 상대 굴절률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최고 어려워. 이게 공식이 좀 나와. 자, 계산을 좀 해야 돼. 이제 머리를 좀 써야 돼. 자, 이제 조금 물리적인 얘기를 할 거야. 상대 굴절률인데 이거를 스넬의 법칙이라고 불러. 자, 쉽게 보자. 예를 들면 공기의 굴절률 또는 물의 굴절률 또는 유리의 굴절률 등등등 있겠지? 다이아의 굴절률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런 애들은 정의가 뭐냐면 이런 애들은 진공에 대한 누구누구의 굴절률이야. 근데 이 진공은 그냥 뺀 거야. 공기의 굴절률은 진공에 비해서 공기는 얼마나, 진공 상태에 비해서 물이 얼마나 굴절을 잘해주냐 이 얘기인데 그냥 진공 상태라는 얘기를 뺀 거라고. 됐지? 근데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렇게 비교하려고. 이렇게 물과 유리를 비교하고 물과 공기 이렇게 비교를 할 거야. 진공 상태가 아니라. 우리 상대속도 이런 거잖아. 상대속도. 나랑 쟤랑 눈 마주 계속 가. 우리 각자 다 움직이는 건데 내가 보기에 쟤는 안 움직인다고. 그치? 이런 게 상대속도였어. 그럼 상대골절률 스넬의 법칙은 뭐냐면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인데, 자,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인데 누가 기준이야? 1. 1. 왜? 2의 굴절률이니까요. 맞아. 그 초등학교 책에 나와. 분수 배울 때 뭐뭐에 대한 이게 기준이야. 그치? 그럼 분수 배울 때 기준이 분모야, 분자야? 분모. 분모. 자, 그래서 1에 대한 2의 굴절률은 1분의 2란 말이야. 그치? 그럼 봐봐. 자, 이거 다시 한번 써볼게. 이거를 소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1번 매질, 2번 매질로 표현해 볼게요. 그럼 얘는 V1, 람다1, 사인, 세타1, N1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냥 여기도 2 있을 거야. 속도 2, 람다2, 사인, 세타2, 여기도 N2 이렇게. 그치? 자, 그럼 봐봐. 1분의 2를 했으면 작은 것분의 큰 거 한 거지. 그치? 작은 것분의 큰 거 한 거야? 근데 위에도 1분의 2를 하면 큰 것분의 작은 거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이후부터는 다 반대로 쓰는 거야. V2분의 V1, 람다2분의 람다1, 그 다음에 사인, 세타2분의 사인, 세타1 이런 식으로. 아니? 굴절률의 비율과 나머지 애들이 다 반대야. 됐어? 왜? 아니 굴절률만 비율이 반대였다니까? 봐봐. 이렇게 보면 1분의 2 하면 작은 것분의 큰 건데, 작은 것분, 잠깐만, 왜 이렇게 썼지? n을 이렇게 썼지? 이게 큰 거죠? 얘는 작은 것분의 큰 건데 1분의 2를 하면 큰 것분이 작은 게 되니까 안 된다고. 비율값이. 아니? 비율값이 안 돼. 자, 근데 스넬의 법칙은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이거만 봐도 돼. 요게 메인이야. 속도의 비율과 파장의 비율과 사인 값의 비율이 같다. 이게 메인이야. 이게 메인. 알겠니? 이게 메인. 자, 예시 두 가지만 볼게. 보세요. 그만 자, 김태희. 돼지기 싫으면 그만 자. 그만자 김태희. 아니지. 너 때문에 잠이 깼잖아. 자꾸 자. 뭐라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영수처럼 이해하려고 하면서 집중해봐. 넌 그냥 가. 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써서 그냥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써치고 그러면 여기를 45도 여기를 60도라고 여기를 60도 그래서 V1은 10m/s V2는 몰라 화장2는 예를 들면 화장2는 뭐 30cm라고 할게요. 그리고 람다1은 몰라. 자, 진동수 1은 그냥 예지야 예시. 이거 500이라고 할게. 500Hz. F2는 몰라. 됐죠?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에 N1은 뭐 예를 들면 뭐 0.1이라고 할게. 근데 N2를 0.1이라고 할까? N2가 0.1, N1은 몰라. 뭔지 모르겠어. 뭐라고 할까? X라고 할까요? 됐니? 뭔지 몰라. 근데 다 구할 거야 지금. 다 구할 거야. 자, 어떻게 하면 돼? 그대로 넣으면 돼. 그대로. 자, 다시 한번 써볼 거야. 잘 봐. 이 비율값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지? 자, 그냥 속도, 파장, 사인의 비율은 같은데 굴절률만 반대다. 이 얘기란 말이야. 자, 그대로 써보자. 다시. 이렇게 써볼게. V1분의 V2. 거꾸로 써볼게. 람다1분의 람다2. 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2. 그리고 N2분의 N1. 요거만. 1분의 2인데 얘만 2분의 1로 쓴다고. 그렇죠? 그냥 넣어. 자, V1 10. 여기 10. V2 몰라. 자, 람다1 어딨니? 람다1 몰라. 람다2 30cm. 사인 세타1 세타1 여기 있네. 그치? 세타 여기 있어. 이거는 60도. 세타2는 45도. 그치? 그쵸? 이거 값 할 줄 알고 얘 다 구할 수 있죠? 그치? 아니야? 구할 수 있지? 그쵸? 그냥 산수니까. 자, 얘는 N2는 0.1이래. 이거 0.1. 얘는 몰라. 그럼 다 구할 수 있다고. 괜찮아. 이 값을 아니까. 근데 얘는 F에 대한 식은 없지? 이거 몇이야? 이거 몇이야? 정신 차려야 돼? F2분의 F1 이딴 가면 안 돼. 왜? F는 일정하다고. F는 일정하다고.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이 이거 500이야? 얘도 500이야. 됐어? 500이라고. 됐니?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볼게. 자, 임계각이 40도인 애가 있고 60도인 애가 있어. 근데 일사각이 50도야. 일사각이 50도. 그러면 여기서는 1번에서는 전반사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아까 전반사가 되려면 뭐라고? 임계각보다는 무조건 얘가 커야 된다고. 그럼 얘는 맞잖아. 임계각보다 입사각이 크니까 얘는 전반사가 일어나. 근데 얘는 전반사가 안 일어나지. 그치? 하나도 모르겠다는 우리 지성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면 잘 봐. 눈 뜨고 잘 봐. 별거 없어. 그려. 이렇게 안 갈 거잖아. 꺾일 거잖아. 이거 했죠? 그치? 이거 했어? 내가 이 각도보다는 더 각도를 크게 준다고. 됐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얘가 이렇게 벌리면 얘도 벌어져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렇잖아. 얘가 이 각도보다는 더 커야 될 거 아니, 얘도. 그쵸?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진다고. 됐니? 그래서 얘가 커지다 보니까 여기를 지나간다고. 됐어? 아, 중간 단계를 꼭 그려줘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건데 얘가 더 꺾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랬을 때 이 각도 경계면을 타고 갈 때 이 특정한 각도를 그냥 인계각 이름을 붙일 거라고. 이름을 붙일 거라고. 우리가 아니 사인 할 때도 30도 45도 60 이거 뭐라고 불러? 그냥 특수각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잖아. 그치? 이름 붙인 거잖아. 그냥 이름 붙인 거야. 인계각이라고. 얘는 이름 하나 났어. 하나. 그 다음에 내가 더 벌릴 거라고. 그럼 내가 더 벌렸어. 그럼 얘가 더 벌어질 거라고. 이렇게 해서. 됐니? 근데 더 벌어지다 보니까 얘도 1번을 통과하고 얘도 1번을 통과해. 같은 매질을 통과하면 이건 우리가 반사라고 부른다고 아까 약속했잖아. 그렇지? 같은 매질에 있을 때는 무조건 반사라고. 그럼 얘는 굴절 없이 반사한 거니까 전반사라고 부를 거라고. 됐니? 그 전반사가 되기 위한 이 각도는 인계각보단 커야 된다고. 그래야 얘가 벌어질 때 이게 벌어질 거니까. 됐어? 여기까지? 그니까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입사각이 인계각보다는 커야 된다고. 이게 명칭이 그지 같아서 그래. 알겠니? 3단원 이게 설명을 들을 때 정신 놓고 들으면 안 돼. 정신을 차리고 아 명칭이 이렇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명칭으로 계속 봐야 돼. 명칭으로. 왜냐면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잖아. 그렇잖아. 아니 전기는 최소한 학교에서 전류는 배워. 그렇잖아. 중학교에서. 근데 파동은 잘 몰라. 파동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너 하나도 모르겠다며. 하나도 모르겠다며. 그럼 뭐야? 어쩌자는 거야? 자, 잘 봐. 입사가 두 번째가 뭐였어? 밀에서 소로 가야 되고 굴절률이 큰 쪽에서 굴절률이 작은 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쵸? 자, 라스트야. 라스트. 되게 어려운 거 하려고 하는데 안 할게. 잘 봐.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문제 푸는 방법. 그래서 뭐가 있냐면, 자 이게 지금 여기 물을 채워놓은 거야. 그쵸? 여기 이제 밑에 이렇게 까놓고 물을 채웠어. 그리고 내가 반만 유리를 덮었어. 반만 유리를 덮었어. 그리고 이렇게 막대기를 칠 거야. 이렇게인가? 이렇게. 그러면 물결을 갈 건데, 잠깐만. 물결이 어떻게 가야 돼? 씨. 이렇게 한다고 칠까? 자, 이렇게 갈 거라고. 이런 식으로 물결이 가.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이 물결이 이렇게 꺾였어. 이렇게 됐대. 잘 봐.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 매질이야. 하나도 모르겠지? 그쵸? 뭔지 모르겠어. 네. 잘 생각해봐. 여기 유리판을 덮어놓은 거라고. 유리판 밑에서 물이 움직이는 거고 여기 유리판이 없어. 얘 생각해봐. 유리판 밑에서 움직이는 물이랑 유리판에서 움직이는 물이랑 누가 더 속력이 빠르겠니? 뭔 차이? 이렇게 해볼까? 자, 그림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해볼게. 정육면체 이렇게 해서 이 접시에 물을 담아놓고 여기만 내가 유리를 한 장 올려놨다고. 여기만 물 위에. 네, 물 위에 유리만 하나 올려놨다고. 알겠니? 유리만 하나 올려놨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 물을 이렇게 칠 거라고. 그래서 물을 이렇게 치자고. 이렇게. 그럼 물결이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갈 건데 유리를 만나면 물결이 그대로 진행을 못한단 말이야. 매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아무튼 물결이 이렇게 뭐 꺾였다고 치자. 그럼 이게 단순하게 물이고 지라고 떠나서 물결 팔을 치면 여기 있는 물이 진행하는 속력과 이 유리창 밑에 이 유리 밑에서 물이 진행하는 속력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누가 빠르겠냐고.
없는 게 빠르겠지. 있는 건 방해를 하잖아. 벌써 위에서 유리가 방해를 하잖아. 물의 흐름을. 자, 그러면 유리가 있는 쪽이 밀이야. 그치? 상식적으로 그래. 근데 우리는 문제를 이렇게 주면 누가 유리가 있는지를 모른다고. 그치?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주면 어디에 유리가 있는데 모른다고. 그치? 자, 유리를 찾는 방법이야. 어렵게 설명하고 쉽게 설명할 거야. 잘 봐. 어려운 설명 잠깐 봐. 어려운 설명. 이게 경계지. 그치? 이게 경계야. 그 다음에 어느 한 점을 잡아. 그리고 요 파에 수직인 선을 하나 그어. 여기도 요 파에 수직인 선을 하나 그어. 그러면 경계선과 법선이 이렇게 있을 거고, 법선과 이루는 각도를 봤더니 1번 각도가 2번 각도보다 더 크지? 그럼 각도 큰 쪽이 소라고 얘기를 했지? 그쵸? 각도 큰 쪽이, 각도 작은 쪽이 밀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쵸? 그리고 소학 매질이 깊고 얕고를 따질 때 소학 매질이 깊은 물이고 밀학 매질이 얕은 물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이거잖아. 유리창이 없는 매질이 더 물이 많을 거 아니야, 위아래로.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깊은 물이고 여기가 얕은 물이야. 자, 근데 이게 경계면인 건 알겠어. 야, 어느 천장에 그리고 앉아있니? 이거를 또 헷갈리니까. 그쵸? 그래서 좀 쉽게 보려면 여기가 넓지? 그치? 위에가 이게 넓고 이게 좁잖아. 그쵸? 요게 파장이야. 알겠니? 물결과 물결 사이 요게 파장이라고. 그러면 파장이 크지, 얘는. 람다가 큰 게, 파장이 큰 게 소잖아. 그치? 그러면 딱 보자마자 이거 넓어 소 하면 됩니다. 됐어? 그럼 좀 편하게 할 수 있어. 이거 넓어 소 그러면 끝나. 됐죠? 그러니까 넓어 소야. 그럼 이게 자동으로 밀이지. 근데 문제 물어본다고. 야, 1에서 2로 쏘면은 전반사 되니? 물어본다고. 아니, 전반사는 밀에서 소로 써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소에서 밀은 안 돼. 아니? 이렇게 연관지어서 그냥 내는 거라고. 됐어? 일단 여기까지. 나 되게 많이 했어. 지금 되게 많이 했거든? 알아. 되게 많이 했고, 이해가 내가 보기에는 내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한 60% 정도 이해를 했으면, 와, 오늘 땡큐. 완전 불화고야. 근데 한 50% 했다. 괜찮아. 딱 그 정도 생각하고 있었어. 그 이하는 면담을 좀 해야 돼. 면담 좀 해야 돼. 자, 가서 요거 정리하시고.